안녕하세요. 네,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없을 줄 알았더니 하나가 있네요. 이게 상이 풀릴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상이 들어갔다가도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뭐 찌컹찌컹 하다가 이렇게 풀려서 한 요 정도나 무식하게 내려가면 이 정도 내려갈 줄 알았더니 상을 막았습니다. 이제 상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저 같으면 여기서 나왔죠. 늘 얘기하지만 종가상은 다음날 개파락을 개파락으로 종가에서 무너지거나 개파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가끔 이렇게 갭에서도 무너지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나오라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상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종가에서 나오시는 게 오히려 나았어요. 6만 주뿐이 안 돼요. 지금 시간 되니까 4시 넘었으니까 시작했네요. 이거 언제 풀릴지 몰라요. 6만 3,700 주면 이거 언제 풀릴지 아니 63,700원인데 34,000 주니까 본장에서 벌써 반 이상 줄었죠. 본장에서 6만 주였거든요. 이거 시간 나니까 해서 이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종가에서 나오시는 게 원론적으로 맞고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 제가 오늘 지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는 뭐 120까지 기정사실로 내려왔죠. 예. 이제 미국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나 봅니다. 이제 120을 위험하는 시즌이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시즌 이제 이거 있잖아요. 120 이렇게 해서 지지할까 아니지롱 지지할까 나 지지할 건데 구라였거든. 또 올라가다가 돌파할까 돌파 안 할 거거든. 이제 이 짓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약 올리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몇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장도 이제 120을 인질 삼아서 나 120을 깰까요? 안 깰까요? 깰까요? 안 깰까요? 깰까요? 안 깰까요? 이제 이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한 두어 달까지는 아니고요. 예, 미국은 보통 하면은 뭐 근데 이게 상승이 여기는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여하튼 보통 하락하는 거는 한 두어 달 해요. 두어 달. 미국, 그러고 보니까 나스닥도 한 두어 달 하네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두 달은 아니고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두어 달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지만, 예. 근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하고요. 쭉 내려가는 것만 따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를 하니, 또 깨니, 그거는 구라였니, 다시 올라가니, 이제 이 짓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무너지는 시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미국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질 때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무너질 때는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세계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스닥 우리나라 지표고 여기는 세계 경제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삼성전자 뭐 SK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하튼 미국도 끝내는 나는 60선에서는 몰라 120까지 어떻게 인질극을 할 거야. 그럼 나 이제 120 가지고 인질극 할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럴 겁니다. 예. 일단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오면은 이제 120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 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다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그냥 솔직하게 무너졌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무너졌죠? 이 정도 올라갔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60선까지. 60을 데리고 올라가야 다시 60을 돌파할 때 장세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60은 또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뭔가 방향성을 예스냐 노냐를 따질 때 예스와 노를 따질 때 120을 한번 도달되면 60을 한번 도달돼 60은 나를 한번 찍어야 좋아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60선이라는 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면 두 번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게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건드릴수록 좋아지게 모든 어떤 이평선인지 다 그렇지만 보통 60선은 언제 따지냐면은 20선을 깼느냐, 120을 깼느냐에서 120을 깬 밑에 지하에서 60선을 따지고요. 이제 120 위에서 여기 안 거죠. 120 위에서 20선을 깼을 때 60선을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지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60선을 지지하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제 욕심에는 120을 지지하거나 120을 살짝 깨듯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다. 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장이 되기가 좋은데 60을 지지하고 가버리면은 이게 너무 짧다. 너무 짧아서 여기 전고점에 또 걸리니까 걸리고 또 내려가지 않냐. 그럼 여기 군집이 또 생기면서 다음번에 이 군집이 생기면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집이 생기면 그냥 솔직하게 갭상승에서 슈팅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지가 만들어 놓은 이 지지선이 밑에서 보면은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지선이지만 밑에서 보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무덤을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파할 때도 신기주의 장점이 그거죠. 뭔가를 돌파를 할 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신기주의 장점이잖아요. 반면에 앞에 무언가 있으면은 돌파할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기나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돌파 못하고요. 내려왔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도를 해야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120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오픈톡방에 이제 새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좋아지는 장이 오는 겁니다. 단타적으로는 좋은 장이 오는 거예요. 왜? 이 바닥에서 잡아서 60선까지, 60선에서 잡아서 20선까지, 20선에서 잡아서 그 위에까지 이제 먹는 장이 오는 겁니다. 근데 스윙은 이미 평단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아무리 좋은 장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평단을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평단이 여기나 여기가 있기 때문에 평단이 안 좋은 경우엔 여기, 좋은 경우엔 여기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평단은. 그죠? 스윙을 초장기 투자로 이런 데서부터 잡으신 분 아니면 평단이 여기가 없어요. 그 단타와 스윙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인데, 장 더럽게 재미없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나스닥이 2% 보죠? 아니, 그걸 안 봤구나. 나스닥이 몇 프로죠? 2.43, 장중 한때 2.43이지만 하여튼 종가에 2.05, 2%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어느 정도, 어디 갔어? 우리나라 장이 오늘 조금 재미있게 되려면 마이너스 깊은 데서, 어설픈 데서, 왜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게 좀 어설프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일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이씨, 어려워.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려면 하여튼 이걸로 설명하려면 좀 나쁘긴 한데 공간이 좀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크게 상승을 하면요. 미국이 굉장히 크게 미국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낮은 데서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크게 상승한 게 선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갭을 떠서 0.7이나 0.8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다가 실제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리를 기억을 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낮은 데서 시작을 하면. 미국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중간에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은 쫙 하루 종일 올라가요. 좋은 장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크게 상승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위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여기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0.12가 아니라 0%나 0.12가 아니라 가령 이 수치는 이제 마음에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히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0.78에서 시작을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다가 미국이 올라간 게 반영이 다 됐어. 왜? 여기서는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갭이 떠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 에너지가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죠? 내려올 일만 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분봉 이거 얘기하면서 올라갔다가 초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오늘은 핸드폰한테 야랜다. 여기서 모가지까지 보는 날이 아니라 여기서 1시에도 2시 요 사이에 여기서 뭔가 종목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지수가 저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머리까지 보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거. 얘 모가지, 머리 끝, 모가지, 어깨,
내려와서 내리 깔린 120 1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수 1분봉이잖아요. 지수 1분봉이잖아요. 120 근처에서 120 근처나 120을 살짝 깬 종목이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깨나 모가지까지 가는 거를 욕심을 내는 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안 한다. 여기까지만 한다. 난 아는 데까지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보수적으로 여기도 가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까지만 가는 걸 먹는다. 여기서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까지를 보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 올 매도를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 하기에 딱 좋은 장이다. 아침에 상승하고 나서 군집이 여기 생겼으니까 머리까지 보지 말고 모가지까지 말고 어깨까지만 먹는 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이 이거 뭐지? 그랬어. 뭐가 좀 이게 화면이 뭐가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그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연만큼 이제 군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 별생치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예, 별짓 다 할 거예요.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여기인데, 하여튼 삐죽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삐죽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거를 한두 달 정도 할 겁니다. 아마 뭐 길게는 2달, 짧게는 뭐 한 달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렇게 120 근처에서 올라갈 것처럼 내려갈 것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마음고생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미리 알고, 머릿속에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미국이 어저께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박살이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2% 정도예요. 한 마이너스 3, 4% 박살나면 좋은데 마이너스 2%니까 우리나라가 어설프게 지하에서 올라오면은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가에서 올라가도 무너져요. 어설프게 바닥에서 올라가도 무너져. 제일 좋은 건 뭐냐? 굉장히 깊은데 밑바닥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되면은 쫙 끌어올라갑니다. 왜? 미국이 무너진 게 이미 지하 3, 4%라는 그 마이너스 3, 4%라는 갭이 이미 개파락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올라가면은 내려갈 일만 남듯이, 이미 선반영이 지하로 내려가 있으면 올라갈 일만 남는 거랑 이게 같은 이치예요. 예,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실는지 몰라도.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갭을 떴어요. 갭을 떠서 0.38 갭을 떴어. 이 새끼 무지하게 터는구나. 오늘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서 내려갔다가 후반에 한번 올라오든가, 아니면 후반에도 안 올라가고 그냥 끝나버리든가.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고 여기서 올라가냐 그대로 내려가냐, 요것만 기로에 쓸 줄 알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이게 평상시 통계입니다. 예. 갭 떴을 때 미국이 2%가 됐건 3%가 됐건 어설프게 무너졌건 왕창 무너졌건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반영이 너무 된 상태에서 되든 너무 안 된 상태에 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간에 미국이 무너지면 1%든 2%든 3%든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진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요만큼 무너졌잖아요. 수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갭 상승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갭 하락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종가에서 무너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치로 따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을 조금 따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120 이제 분봉 같은 거 120선에서 갭 무너지더라도 종가에서 무너졌냐, 갭을 떠서 무너졌냐, 갭 하락에서 이제 무너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가면 너무 얘기가 깊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미국이 뭐 한 1%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종가 비슷하게 가면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이 1%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0.7이나 0.8 정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올라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버립니다. 위침을. 근데 이게 심지어 양봉일 때도 있지만 음봉일 때도 있지만 양봉일 때도 있고, 이거 선이 세 개가 되버렸네. 그래서 양봉일 때도 음봉일 때도 있고 양봉일 때도 있지만, 이 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무너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날은 우리나라 코스닥 분봉을 보면 아침에 슈팅을 했다가 무너졌다가 오후에 이렇게 모가지까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가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늘 제가 예상했던
이제 분봉 그 모양이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선반영돼서 무너진 것보다 더 밑에서 올라오면 해볼 만한 장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저 지하가 아니라 그냥 종가 비슷하게 마이너스 0.12나 뭐 마이너스 0.23 정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무너진 게 반영이 어설프게 돼갖고 돼버리니까 올라가다가 재미가 없어, 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개미들이 눈치만 보다가 세력애들도 야 오늘 장 텄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얘네가 눈치만 보다가 개미들이 야 안 올라가나 봐. 야 안 올라가나 봐. 나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봐. 이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기대감이 박살나면서. 그래서 미국이 무너진 날은 우리나라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또 이제 슈팅이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무너지고 조금 무너지고 그런데 미국이 뭐 말도 안 되게 막 3% 4% 막 이렇게 올라갔다. 미국이 3% 4% 올라갔다. 이런 날은 보통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날은 단타가 먹을 게 없어요. 왜냐? 종가에서 갭을 떠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작 올라가는 거는 요만큼뿐이 없어.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야 먹을 게 많은데 이미 갭을 떠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 단타는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스윙은 이제 예를 들어 평단이 뭐 여기나 여기다. 그럼 먹을 게 많지. 여기서 이제 던져도 되고 다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도 되고. 그죠? 이어서 가도 되고. 근데 미국이 왕창 올라간 게 아니라 왕창 무너졌다. 마이너스 3%, 4%, 5% 뭐 심지어 뭐 4, 5%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는 아닌데 미국이 왕창 무너졌다. 그럼 우리나라는 제가 증권을 해서 하여튼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열 손가락 안 넘을 거예요. 열 손가락 안 넘는 선에서 미국이 무너지면 왕창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뭐 2%에서 시작하던가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하던가 가령 이렇다 치면은 다 양봉이에요. 다. 단타의 파트장입니다. 단타의 파트장. 그냥 마이너스 깊은 거에서 양봉된 거 아무거나 잡아도 다 먹어요. 어떤 거는 5% 먹고 어느 건 7% 먹고 어느 건 15% 먹고 이 차이지 마이너스 깊은 거에서 잡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양봉으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으로 끝납니다. 예, 파트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단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왕창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선반영돼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파트장이고요. 이게 선반영이 안 되고 어설프게 종가 근처에 어설프게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너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깊은 곳에서 시작하면은 파트장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 왕창 무너진 게 아니라 왕창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갭을 떠서 종가보다 갭을 떠서 요렇게 돼 버립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가 먹을 게 요것도 여기뿐이 없으니까 높으니까 하지도 못해. 점프를 해서 시작을 하니까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잡지도 못해요. 그래도 먹어봤자 여기서 여기 먹는 거야. 좀 올라가서 잡아서 좀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팔아버리니까 요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베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하죠. 저 같으면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스윙은 평단이 요 밑에니까 요 위에까지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미국이 왕창 무너지거나 그러면 단타가 먹을 게 많고요. 스윙은 죽을 맛이고 미국이 왕창 올라가면은 단타는 먹을 게 없지만 스윙은 말 그대로 평균치가 올라가니까 버리기가 이제 수익으로 버리기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올라간 것과 어설프게 내려온 게 문제인데 오늘 같은 날 제가 이게 어설퍼서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했죠. 한 3% 4% 이렇게 무너졌으면 할 만한 장인데 단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합니다. 어설프니까 마이너스가 어설프면 아예 빨리 이제 9시 전에 9시 시작하자마자 막 들어가지 마시고 9시 5분 정도 조금 장세를 보면서 오늘 좀 할 만한 장이겠구나. 오늘은 아예 그냥 쉬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9시 5분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너무 초반부터 막 들어가시면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독이 된 셈도 됐어요. 왜냐면 오늘 미국이 2% 정도 2%가 넘게 무너졌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장은 보시면 장중 한때 마지막에 또 양봉됐어. 아까 종가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시작 0.36에서 오히려 갭상승해서 올라갔어요. 미국이 마이너스 2%가 넘게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갭을 떠서 0.36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중 한때 1.46 분봉으로 보면요. 뭐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렇게 저렇게 떠들 때가 여기였는데 아니 떠들고 나니까 얘가 일단 갭을 떴네요. 볼 때리게 갭을 떴네요.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줄 알았더니 갭을 떴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럭저럭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슈팅하는 거 보고 약간 지지하는 거 보고 제가 오전은 마이너스 출발이 아닌데 할만하겠네요. 예, 오전장은 할만하겠네요. 근데 오후장은 모르겠지만 오전장은 할만하겠네요. 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해치우고 오전만 그냥 수익을 내시는 식으로 하고 오후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니까 나도 오후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전은 매수할 만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매매를 이제 보고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미국이 왕창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깊은 곳에 푹 파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쪽으로 해야 수익을 잘 낸다는 거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제가 장전에 막 오늘은 초반부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긴장하고 계세요. 오늘은 오전은 좋을 텐데 오후는 별로이겠네요. 오늘은 오전은 별로였으니까 오후는 할만할 겁니다.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떠드는 그 말이 제가 얘기하는 그 말이 절대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증권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이 증권계에 있어서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무조건 상승합니다. 예,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게 절대, 무조건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통계적으로 10번 중에 7, 8번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7, 8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10번 중에 10번을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번 중에 6, 7번, 7, 8번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얘기지 10번 중에 무조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오전에 한번 할만할 겁니다. 한번 매수해 보세요. 제 말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네요. 저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졌네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을 100% 신뢰를 하고 알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냐? 아니에요. 저도 이 정도 장세가 시작이 됐으면 올라간 그 속도빨이라는 게 자동차 올라갈 때 여기 언덕백이면은 여기서부터 과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악셀 세게 하는 사람 없잖아. 벌써 여기서부터 언덕백이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속도를 40, 평균 40, 50, 60, 70, 8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상승빨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얘기를 했던 거지. 여기서 꺾일 수도, 그거 자체가 페이크일 수도 있어. 막 안 꺾일 것처럼 올라가다가 갑자기 탁 꺾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올레 털기예요, 이게. 올레 털기 무섭다고 그랬죠. 왜? 갭 떠서 올려서 엄청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다가 여기다 다 매수를 개미들 다 매수하게 시켜놓고 내려와서 올라갈 생각 안 하고 계속 무너져.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연속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려 터는 거는 별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안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라도 탈 수 있어요. 여기서 물이라도 타고 이제 살짝 올라올 때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이렇게 반 정도 여기서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올라갈 때 여기서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 반이면은 이거 생각하고 여기 투바닥이나 쌍바닥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는 안 갈 거 뻔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간다고 보고 중간 여기서 여기에 중간 정도 이 손을 잘못 그었네요. 이게 여기인데 여기쯤인데 여기서 여기에 중간 정도 여기까지 갈 거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나 어딘가에서 여기서 물렸으면은 여기서 물을 타서 여기서 나올 때 평당 이익을 보면서 크게 이익을 보면서 나올 수는 없어도 하여튼 평당 근처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여기서 물을 타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갭에서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그 전날인데 여기서 시작하고 종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갭 떠서
시작해서 갭 떠서 이렇게 했는데 무너졌어요. 나는 평단이 예를 들어 여기야. 여기 침은 여기 이렇게 있고, 침은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물도 못 타요. 못 나와, 얘. 여기, 그래서 제가 발돋움판 얘기하는 거예요, 발돋움판. 이렇게 발돋움판이 한 6, 7개월 되기 전까지는 이평선을 내려가던 이평선을 피지를 못합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어쩌고 해서 내려가던 이평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이런 군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표현으로는 발돋움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올려털기는 하락하는 120선을 제가 그래서 약간 찜찜해하는 이유도 이게 갭에서 무너져서 계속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돋움판을 만들어서 요렇게 발돋움판을 만들어 가지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만들어서 그때 슈팅을 해가지고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증권이 이 종목이 안 좋아지다가 평범하다가 좋아지려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하락하다가 이평선이 종목과 거의 만나야 되고 만났을 때 살짝 슈팅을 해가지고 내려가던 이평선의 속도를 좀 완만하게 만든 다음에 내려가긴 내려가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요렇게 이것과 이거는 좀 다르죠. 같은 내려가는 거라도. 그래서 슈팅도 하고 발돋움판도 만들고 별짓 다 하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20선 밑에 있던 종목이 120 위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에 돌파도 못해. 돌파했다 무너지고 돌파했다 무너지고 돌파했다 무너지고 다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파해서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무너지던 게 나중에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무너져집니다. 별짓을 다 하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올라서서 여러 번 시도를 했으니까 요번엔 돌파해서 딛고 버티고 버텨줘야 하락하던 조정하던 120이 이렇게 위로 조금씩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 리스크를 떠안으면 여기에, 리스크를 안 떠안으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겁니다. 스윙으로 들고 가실 때 그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지수 얘기를 겁나게 하는 겁니다. 여하튼 코스닥은 이 근처에서 별 생쇼를 다 할 것이다. 미리 알고 계시고요. 생쇼를 하는데 생쇼를 하는 가운데에 조금 삐죽 나온 애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삐죽 내려가는 애들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만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4-5개 나올 수도 있어요. 10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10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군집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봤던 이 박스식으로, 여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박스식으로 되는 거예요. 박스식으로 되면, 요렇게 평균을 지키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되고, 저 너무 높다. 평균을 지키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평균을 지키는 듯 하다가도 요만큼 내려가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얼만큼 갈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한 2달 보시면 됩니다. 두어 달. 하락하는 거 한두 달, 버티는 거 한두 달, 올라가는 거 한두 달, 보통 보면 그래요. 그 얘가 방향성을 바꿀 때, 이렇게 방향성 바꿀 때 2달, 2달 반이죠. 또 대략 한 달, 2달. 지금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요게 한 달입니다. 요게 그죠? 하나, 둘, 2달 동안 딱 무너지죠. 그 다음에 하나, 둘, 2달 반, 2달 하고 열흘, 2달 열흘 또 올라가요. 또 여기서 무너지는 거, 요 열흘까지 포함하면 한 달 하고 한 열흘 되겠네. 여기서 열흘이 밀리니까 여기도 열흘까지 밀렸나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무너진 겁니다. 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근 2달 또 올라가죠. 2달 올라갔으니까 요번에 무너질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무너지겠지. 한 달 무너져야 정상인데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일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막 생각 없이 지수가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런 거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는 이런 걸 보고 또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 잘난 척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게 2달 무너지고
2달 반 올라가고 한 달 무너지고 2달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 무너지겠구나. 2달 이상 무너지면 박살 나겠구나. 여기 분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큰일이겠구나.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골 때리겠구나. 저는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도 챙겨야 되니까 나 혼자 매매하는 거 보면 아싸 그럴 테지만 여기서부터 무지하게 아이고 무지하게 긴 시간 동안 단타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스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마냥 좋아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요 정도 선에서 군집을 이뤄서 이렇게 갈 생각한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이제 좀 많이 받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뾰족, 중간중간에 뾰족. 이게 한두 번씩만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10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1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분집을 만든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겁니다. 근데 내려올 거라고 뭐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후반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게 후반에 내려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지 스스로가 여기에 저항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뚫기가. 지가 저항을 만들어 놓고 지가 돌아서 올라가려니까 힘들어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세력 애들도 여기서 너무 이렇게 군집을 세게 만들어 놔서 지가 못 올라갈 정도의 일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년 갈 겁니다. 2년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걔네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세력 애들을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하면서도 조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승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마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1년을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냥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끝나나 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31분이니까 한 번 더 열긴 열어야겠네요. 차트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수 얘기나 이런 거를 막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면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 뭐 이제 우리 오픈 톡방에 계신 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0에서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0이 뭐냐면 숫담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매주를 콩으로 만듭니다. 매주를. 근데 매주를 팥으로 만든다고 매주를 콩으로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믿어. 매주는 콩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팥으로 만들 수도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해. 이게 0입니다. 단계가. 신뢰가 제로인 단계. 그죠? 근데 이 10단계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따지면 그래요. 1부터 0부터 10까지 따지면 10은 뭐냐면 여러분 매주는요 팥으로 담그는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래도 뭐 연구 많이 하시니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맞는 말 하시겠죠. 이게 이제 절대적인 신임 신용 단계. 이제 그게 10이라고 칩시다. 저랑 여러분의 단계가 어디일까요? 0과 10 중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0에서 10단계까지 여러분과 저의 단계가 저랑 뭐 어떤 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처음에 오셨던 산수윤인가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고 뭐 회장님이랑 SJ님이랑 뭐 많잖아요.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하고는 뭐 2칸 차이, 어떤 분하고는 뭐 한 3-4칸 차이 막 이럴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이 10단계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필요 이상으로 지금 벌써 뭐 6, 7단계까지 또 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거예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10단계가 아닌 분들한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매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닥 지수가 뭐 2달 갔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무너지거나 여기서 확실히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이제 한 달 무너졌으니까 여기서 지지하는 분집도 이뤘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겠구나. 위치가 여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면은 슈팅해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면은 그냥 올라가고 또 페이크로 여기서만 슈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는데도 여기서 또 슈팅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슈팅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슈팅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면 페이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지수도 제가 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서로에 대한 이게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못 믿는다기보다는 신뢰도죠, 신뢰도. 예. 이제 우리 공기관이 아니니까, 우리 연구소장, 세력차트 연구소라는 게 이제 사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절대 뭐 국가에서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뭐 다 맞나?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의심 단계는 원론에서 디테일에서 경험치, 이 세 단계로 나눈 것도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드린 것도 있지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한 것도 있지만,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데 내가 맨날 떠들면 뭐해.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질 않는데 제가 백날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유 공간을 만드실 시간을 제가 드린 것도 있지만, 지식적으로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원론이랑 디테일까지는 제가 연구가 됐지만, 경험치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 지식적인 어떤 이 증권에 한해서 다른 건 모르고 이거를 주입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2단계는 아직 연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야, 여기. 원론에서 디테일로 가는 여기도 이루지를 못했는데 여기를 벌써 제가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도 아니야.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원론에서 제로에서 원론에서 디테일에서 경험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한 2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 쫓아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산수님이랑 봉 회장님이랑 이제 뭐 SJ님이랑 이제 몇 분, 뭐 소심한 네오님 뭐 있죠. 뭐 또 활동을 안 했지만 또 있자라든가 그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도우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와 여기에 또 표현이 제가 아마 다를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굉장히 찌르는 표현이 많을 거예요. 예, 여기서는, 보나마나 나가릴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욕심내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른 때는 굉장히 막 디테일한 거 다 얘기하다가, 그런 편이 있죠. 그럼 아니면, 또 안 그런 편도 있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험치까지 가면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지금 원론에서 디테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도 못 왔어요. 이제 첫걸음 여기인데, 올해부터 이제 디테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4달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길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한 2, 3년 안에 경험치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만 해도 올해 1, 2월만 해도 여기까지 금방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요즘. 그래서 어쨌거나 상승 확 주제를 넘어가서 일단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을 갔습니다. 아까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왜 올라가냐면은 잘 몰라요. 왜 올라가는지. 근데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 여기 물량을 받으러 가니까. 근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15%까지. 5%냐 15%냐. 근데 만약에 내일 5%냐 15%냐에서 5%에서 갭을 뜨든 15%에서 갭을 뜨면 5%에서 무너지거나 15%에서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물론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얘가 올라가는 취지를 보자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을 때 거기까지 물량을 받으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물량을 받으려는 행위가 지금 첫 번째예요. 첫 번째니까, 여기 올라가는 게 첫 번째니까 저는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타이밍을 전 고점이 도달되면 무너지니까 전 고점에서 팔아라. 거래량 터지면서 전 고점을 대면, 여기 전 고점이죠. 팔아라. 근데 얘가 전 고점을 여기까지 볼지 그거는 오늘은 모른다. 언제 하냐? 내일 아침에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있고, 장이 시작되면은 거래량이라든가 이 분봉 스타일을 봐서 이제 예측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욕심내지 말고 아는 데까지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얘는 15%까지 공간이 있고요. 재수 좋으면 15%도 돌파할 겁니다. 돌파해서
아예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져서 이제 이 다음에 이 정도 기간을 길게 보고 저기서 짧게 갈지 제가 얘기했죠. 이 정도 기간을 길게 보고 여기서 짧게 가서 이렇게 슈팅을 할지 아니면 이게 짧은 거고 여기보다 더 긴 이 기간을 엄청 긴 기간을 가지고 또 슈팅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신규주는 어려운 거다. 이 큐력스 바이오는 신규주라 내가 언제 썼느냐 2023년 8월 작년 8월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다. 단 신규주는 올라가려고 할 때 앞에 저항선을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어서 올라가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신규주를 다 모아놓는다. 제가 얘기했죠. 장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120 근처 여기서 군집을 다 만들어서 올라가는 장이 되면 이제 신규주 한 3살, 4살 먹은 애들은 슬슬 이제 써먹어도 될 겁니다. 이제 너무 신규주들은 너무 따질 게 없으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3, 4년 된 애들은 조금 앞에 이게 이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새끼 스타일이 이렇구나. 침쟁이구나. 얘는 올라갈 때는 계단식이고 내려올 때 세게 내려오는구나. 얘는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가 계단식이구나. 이제 조금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거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공간이 5%도 있고요. 여기 5%도 있고 15%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혹시 하신 분 계시면 어쨌거나 갭으로서 5%냐 15%냐를 시작하자마자 딱 거기서 시작하면은 바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분봉 진행되는 거 보고 분봉이 여기서 20선을 깨니까 여기서 20선을 딱 깨면서 무너졌죠. 여기서도 깼으면 무너질 뻔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상을 들어갔는데 여하튼 이게 22평선을 어설프게 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냥 띡 하고 이렇게 깨버려.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무너진 거에 보통 한 반 정도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에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나오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무너졌는데 확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 종목이 분봉이 진행되던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내려왔다고 무조건 파십시오.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반에서 파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확 무너지면 22평선에서 확 무너지면 22평선을 깨면서 확 무너지면 여기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끝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너진 지역에 끝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봤자 3분의 2? 이 정도? 반 또는 3분의 2 정도는 갑니다. 무너진 거에 머리까지는 안 가고요. 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기어 올라가서 반이나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는 안 가요. 이렇게 끝까지는 잘 안 갑니다. 여기까지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가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 무너지면 여기서 버리지 말고요. 이게 일봉이든 분봉이든 다 똑같아요. 확 무너지면 다시 기어 올라가는 게 반 정도까지는 대부분 갑니다. 재수 좋으면 3분의 2까지도 가요. 물론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끝까지 안 가고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바르지 말고 그냥 3분의 2나 반까지만 진행되는 스타일 봐서 반이나 3분의 2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물리조선주 같은 경우는 없어요. 관계. 철강주도 없고 세게 간 게 일성건설이 다 갔죠? 왜 다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되냐? 120 밑에 꼬면 120이라고. 이게 떠오를 정도가 제가 말하자마자 다 갔죠? 그러면 다 갔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다 갔다고 그러는데 너는 다 갔다고 생각해? 120 밑에 꼬면 120이야. 다 갔잖아. 이 정도 돼야 1초 만에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 갔죠? 그랬는데 왜 다 갔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겁니다. 범양건영은 들 갔죠? 왜 들 갔을까요? 120까지 안 갔으니까 들 갔죠. 근데 이건 좀 경우가 달라요. 120까지 안 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하는 120은 돌파해도 무너져, 닿아도 무너져,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무너져, 근처도 안 가고 무너져. 이게 있는 겁니다. 근처도 안 가고 무너지는 게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경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조정하고 있는 120을
이렇게 도달됐다. 거의 뭐 90% 이상이 또 무너집니다. 돌파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통신건설이 무너졌네요. 예. 여기가 되게 위태위태. 어떤 종목이든 여기가 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예.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다 위태해요. 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군집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박스식으로. 박스 매매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로봇 AI 드론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물량만 오지게 받았지. 뭐 별거 없어요. 라닉스는 다 갔네요. 여기 120 깨드는데 120까지 왔어요. 다 갔는데 중간중간에 물량을 많이 받았으면은 근데 이거 뭐가 있네요. 얘는 일반적이지 않죠. 뭐가 있죠. 거래량이 없다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터졌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120 위로 120까지 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0까지 오고 끝나야 되는데 언뜻 봐도 중간중간 성실하게 물량 받은 것도 한두 개, 뭐 몇 개 보이지만 일단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집한 거 이상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여기, 맥시멈은 더 위에 어디까지인가 한번 볼까요?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라 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조정하고 있는 120을 제가 할 리가 없죠. 상승하는 120으로 바뀐 몫인지 할지 모르겠는데 얘도 지하실이고요. 미세 하이텍도 오늘 지하실 전적 많이 갔네. 에너지는 이제 큐로컴이 꽤 많이 올라갔죠. 아따 많이 올라갔네. 내려올 때 됐을 거예요. 볼까요? 또 컴퓨터 느려졌네. 뭐 확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내려올 때 됐죠. 화학주도 별거 없고 식료품도 별거 없고. 야, 조림비료도 없고 기계주도 이거 하나 한성엔지니어링 신규 주인가 본데 그거 하나 있고 전기차도 오늘 라닉스 아까 그게 라닉스구나. 전기차 DIC 얘는 이제 뭐 120을 위로 꺾으려고 노력하나 본데 아직은 조금 일러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올라갈 때 되긴 됐는데 내려왔다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볼까요? 또 궁금하네.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그죠? 내려왔다 올라갈 겁니다. 전기차도 그 정도고 초전도체는 모비스 하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그냥 생쇼 하는 거고 오늘 반도체도 많이 간 게 없어요. 라닉스 하나 있고 CNG 하이테크 얘는 이제 슈팅을 크게 했으니까 한동안 쉬겠죠. 왜? 큰 상승을 한 종목은 또 이제 또 큰 상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알고 있죠? 3%가 안 된다. 사실은 3%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1%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모비데이즈가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유일하게 갔고요. 엔터미디어로 간 게 아닌가 봐요. 지 혼자 갔네. 메타버스 중에서는 젠백스링크 별거 아니고요. NFT 메타버스도 별거 없고 휴대폰 통신도 별거 오늘 라넥스만 갔네. 엔터 파트너들은 지지를 했고 바이오 중에서는 퀴리옥스 바이오가 상을 갔습니다. 물량만 오지게 다 받았죠. 다른 애들은 그리고 세게 간 애가 없고 제약주도 대화제약 대화제약이 아직 일르고요. 조금 일릅니다.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가면 시기상 너무 빨리 가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별거 없고 핀테크도 라닉스는 안 낀 데가 없냐? 그래핀 히토류도 낀 게 없고 교육출산 정책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중국주도 없고 중국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인가? 박살났죠. 왜 박살난지는 나중에 뭐 찾아보십시오. 뉴스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도 없고 철도주도 없고 항공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성건설이 이재명주였네요. 조국 한동훈 총선은 끝났지만 이낙연께 범양건영 이낙연 씨는 끝났고요. 홍준표도 나이가 있으니까 끝난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씨는 뭐 나이가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튼 분위기는 이제 이낙연 씨보다는 홍준표가 나아 보이네요. 근데 당대표 시절에 너무 사건 사고가 아니라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막말이고 매스컴에서는 뭐 막말이라고 그랬고 뭐 그러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그 상승한 종목이 얼마 안 돼서 지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50분 되면 하여튼 지수는 한동안 계속 120 근처에서 생쇼를 할 거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뭐 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적으로는 뭐 비난도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 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방송 기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근데 증권상으로는 하여튼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그거로만 따졌을 때 뭔가 가까운 어떤 신뢰도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제가 더 뭔가 이렇게 뭐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지금은 제가 주제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조그만 지식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요만큼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나머지 거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예. 그죠? 원래 자기 자식 얘기는 이 증권들도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보면은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데 다른 사람이 아줌마나 아저씨나 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맞는 얘기인데 좀 얘는 이렇게 공부는 잘하는데 얼굴은 못생겼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도 못생겼어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는 얘기인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이 뭐 내 자식 잘못되라고 저 이런 얘기 하겠어. 뭐 하다 보면 저 새끼가 수술이라도 시켜주겠지.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뭔가 얘기할 게 이제 많아지겠죠. 서로 얘기할 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장이 그지 같아갖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한번 화요일인데 기대를 한번 해보죠.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장이 안 좋으면은 화요일 날 좀 좋은 경우가 많고 월화가 안 좋으면 수요일 날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내일 희망을 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